윤갑근 전 고검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구속된 정정순 의원에 맞수였던 만큼 내년 4월 재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LG화학 청주 오창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직원 100여 명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내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학부모 단체에선 아이들을 인질로 삼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고 교육단체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쿠팡이 음성에 이어 제천의 최첨단 물류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국토 중심의 충북이 물류 거점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상당의 정정순 의원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총선 맞수였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청주 상당 현역 의원은 구속되고 야당 유력 주자는 검찰 수사에 직면하면서 내년 4월 재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물밑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정정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 A씨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A씨는 정 의원 낙마를 위해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주위에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 재판이 끝나지 않더라도 A씨 재판 속도에 따라 청주 상당은 내년 4월에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가장 주목을 받는 예비 주자는 고검장 출신으로 4.15 총선 당시 3.1%포인트 간발의 차로 정 의원에게 밀린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라임펀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이 윤갑근 위원장의 서울 변호사 사무실과 청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갑근 위원장은 지난달 라임 청탁 당사자로 지목됐을 당시 정식 자문 계약을 맺고 세금 처리까지 한 정식 자문료로 로비설을 전면 부인했지만 지역 정치권은 압수수색 배경과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구속되고 유력 야당 주자는 검찰 수사에 직면하면서 상당의 물밑 움직임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15 총선 당시 민주당에선 김영근 전 도의장과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이 정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재선거가 유력시 될 경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흥덕구로 선거구를 옮겼던 정우택 전 의원의 행보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LG화학 청주 오창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증상을 앓은 지 며칠 되고 접촉자도 꽤 많아서 방역 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화학 청주 오창 1공장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50대 A씨가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장 한 개동이 폐쇄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오한과 콧물 증세를 보이다 28일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튿날부터 계속 근육통을 앓다 증상이 나아지질 않자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 공정 직원으로 어제 새벽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작업장에서 같이 있었던 직원만 35명으로 파악됐고 A씨가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던 것으로 확인돼 직원 100여 명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식사를 했다거나 탈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휴게를 같이 했다거나 이런 분들과 밀접 접촉한 분들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충북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확진된 충북 193번 환자 등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는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초등 돌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에선 아이들을 인질로 삼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고 교육단체 사이에선 지자체 이관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내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돌봄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결국 민간 위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민간 위탁으로 인해서 돌봄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안정도 담보할 수 없고 그리고 처우도 지금보다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사단체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전교조는 돌봄 전담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반면 또 다른 교사단체인 충북교사노조는 돌봄 사업 지자체 이관에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학생들이나 혹은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공간들이 없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지자체 주도 하에 학교는 장소와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학부모 단체는 돌봄 확대에 관한 법안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학부모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돌봄 전담사들은 1차 파업 이후에도 추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갈등을 풀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국내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음성에 이어 제천에 1,000억 원 규모의 최첨단 물류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국토의 중심 충북이 물류 거점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분에 1,200개의 상품을 전달한다는 국내 최대의 전자상거래 쇼핑몰 쿠팡. 충청북도 제천시와 1,0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천 3산업단지 10,000제곱미터 부지에 최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5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천에 전국 단위 본사지경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해 국내 최초의 복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더 많은 투자와 인력 채용과 그리고 제천시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더 많은 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을 더 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토지 분양을 마치고 이듬해 착공해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제천에 입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제천이 더 전국적으로 기업하기도 좋은 도시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쿠팡은 지난 7월에는 음성군과 1,0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고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진천에는 롯데 매머드급 물류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3,000억 원을 투자해 하루 150만 박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택배 메가 허브 터미널이 2년 뒤 완공됩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온라인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롯데와 쿠팡 등 대기업들이 앞다퉈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진 충북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정중앙에 위치한 충북에 대기업들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충북이 국내 물류의 거점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유기농 특화도로 잘 알려진 괴산군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이 곧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만족도를 높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입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괴산군 유기식품 산업단지에 들어선 한 식품 가공 공방입니다. 육류, 채소 등 지역에서 나고 자란 유기농 식자재를 활용해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유기농 자원을 활용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섰고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초지자체 군 단위에서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고용도 한 2,700명 창출했고 앞으로도 더 계속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괴산군의 일자리 정책 효과는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지난해 괴산군의 고용률은 73.3%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 6개 부문이 모두 상승했고 도내 고용지표 증가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투자 유치, 취업 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결실을 맺자 괴산군은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내 워라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생활균형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워라밸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일선 노동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 또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 워라밸에 대한 의지와 또 필요성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괴산군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적극 실천하는 등 행복한 직장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 환경 개선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워라밸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북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행안부는 연수원 이전 사업을 승인하면서 청주 가덕면에 위치한 현 청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번 심사 통과로 자치연수원 이전에 대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충청북도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내년 11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한 가운데 청주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뒤늦게 수사를 벌여 고유정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법원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고유정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칭 오창밸리가 충북판 판교밸리로 본격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오창밸리 조성 전략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오송과 오창을 중심으로 진천 음성혁신도시와 충주 일대까지 확장된 첨단 바이오 IT 혁신밸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